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그날 밤 아들의 떨리는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집니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시계보다 정확해졌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손목시계를 차고 앞치마를 두릅니다. 거울 속 제 얼굴은 주름투성이지만 손만큼은 아직 떨리지 않습니다. 50년 국수 말아온 손이 어디 가겠어. 시장으로 향하는 골목길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아래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고 새벽 공기는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복국수.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 직접 써준 간판입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글씨가 흐릿해졌지만 저는 한 번도 다시 칠할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우리 역사니까.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밀가루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오래된 나무 도마 위에 칼을 올려놓고 정성스레 갈기 시작했습니다. 석 칼날이 숫돌에 닿는 소리가 정막을 채웁니다. 이 칼도 50년을 함께 했습니다. 숨 한 번 갈아도 여전히 날카롭습니다. 무딘 건 칼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멸치, 다시마. 비율은 제 머릿속에만 있습니다. 아들 준호가 어렸을 때 이 육수를 배우겠다며 수첩에 적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이거 나중에 내가 물려받을 거니까. 그때 준호는 눈을 반짝이며 웃었습니다. 그런데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드뭅니다. 한때는 줄을 섰던 이 자리가 이제는 하루 대여섯 그릇이면 다행입니다. 할매 국수 하나요. 단골 박 사장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시장에서 첨가물 가게를 40년째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손님 없지? 원래 그렇습니다. 아이고, 할매 국수가 제일 맛있는데. 요새 젊은 것들은 배달 음식만 시켜 먹으니까 괜찮습니다. 먹을 사람은 다 압니다. 국수를 말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박 사장님은 한 젓가락 호로록 넘기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역시 할매 손맛은 안 변하네. 감사합니다. 손맛은 변하지 않는데 세상이 변했지. 오후 3시. 장사를 접고 설거지를 하는데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준호였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핏기가 없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한때 단정했던 정장은 구겨져 있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준호야? 엄마,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40대 중년 남자가 제 앞에서 아이처럼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래? 엄마, 저 회사 잘렸어요. 순간 손에 들고 있던 행주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 10년 다닌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준호는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가게 한켠 낡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져 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도 따뜻한 포옹도 서툴렀습니다. 그저 할 수 있는 건 부엌으로 들어가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50년간 해온 대로 정성을 다해서 국수 한 그릇을 아들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단 먹어라. 식으면 안 돼. 엄마, 지금 그게 중요해요? 배고프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난다. 먹고 천천히 이야기해. 준호는 한참을 그릇만 바라보다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두 젓가락. 국수를 넘기는 아들의 목구멍이 움직일 때마다 저도 모르게 침을 삼켰습니다. 엄마 국수는 변함없네요. 그래. 변함없지. 근데 전 다 변해버렸어요. 준호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10년 동안 개발한 제품이 있었어요.
엄마 칼국수 레시피를 현대화한 밀키트였죠. 회사에서 대박 났어요. 그런데 그런데 대표가 다 가져갔어요. 제 이름은 어디에도 없고 오히려 저한테 기밀 유출 누명을 씌워서 쫓아냈어요. 뭐라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더 무너진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업계에 소문 다 퍼졌어요. 저 이제 어디도 못 가요. 이력서, 내도 다 거절당해요. 엄마, 저 이제 어떻게 해요?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40대 가장이 제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허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뭘 해줄 수 있을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함께 그 어둠 속에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밤 9시. 준호를 집으로 돌려보내고 혼자 가게에 남았습니다. 불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시장 골목은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 불빛만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내 아들이 저렇게 무너졌는데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50년이 지나도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돼? 그때 가게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며느리 다은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 똑똑. 문을 열자 며느리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조용한 표정이었지만 눈빛만큼은 달랐습니다. 뭔가 단호한 결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시간 괜찮으세요? 그럼 들어와라. 다은은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게 있어요. 오빠가 왜 그렇게 무너졌는지. 알고 있어? 네. 사실 저는 한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다은은 서류를 하나씩 펼쳐 보였습니다. 그 안에는 한울 F&B, 할머니 손칼국수 밀키트, 그리고 대표 윤도현의 얼굴이 가득했습니다. 오빠가 10년 동안 개발한 제품이에요. 어머니의 칼국수 레시피를 현대화한 거였죠. 회사에서 1년 동안 테스트했고 드디어 출시됐어요. 그래. 그건 준호가 얘기했어. 그런데 제품 포장지를 보세요. 다은이 건넨 포장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윤도현 대표의 외조모 비밀 레시피. 3대째 이어온 손맛을 그대로. 뭐라고? 거짓말이에요, 어머니. 윤도현 대표의 외조모는 평생 음식점 한 번 안 하신 분이에요. 제가 확인했어요. 그럼 이건 오빠 레시피예요. 아니, 정확히는 어머니의 레시피를 오빠가 현대화한 거예요. 그런데 대표가 통째로 가져간 거죠. 다은은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윤도현 대표의 인터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 제품은 제 외조모께서 평생 지켜온 비법입니다. 저는 그저 그 맛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을 뿐이죠. 저놈이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보세요. 다은이 또 다른 서류를 펼쳤습니다. 기밀 유출 의심 직원 최준호라는 제목의 내부 문서였습니다. 대표는 오빠에게 누명을 씌웠어요. 레시피를 외부에 유출하려 했다고. 그래서 해고했죠. 퇴직금도 한 푼 안 주고 업계에 소문까지 퍼뜨렸어요. 이게 가능한 일이야? 대기업 대표니까 가능한 거죠. 오빠는 작은 직원일 뿐이었으니까요.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소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는 며느리가 처음으로 분노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한 달 동안 이것만 파고들었어요. 회사 내부 사람들도 만나봤고 소비자 후기도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그런데 증거가 부족해요. 오빠가 개발 과정에서 작성한 문서들은 다 회사 서버에 잠겨 있고 대표는 이미 자기 이름으로 특허까지 냈어요. 그럼 방법이 없다는 거야?
다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방법은 있어요. 하지만 하지만 어머니께서 직접 나서셔야 해요. 내가 네. 어머니의 레시피, 어머니의 이야기, 어머니의 손맛. 그게 유일한 증거예요. 다은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오빠는 지금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세상과 단절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은 것처럼 살고 있어요. 제가 아무리 붙잡아도 소용없어요. 하지만 어머니라면 다를 거예요. 오빠가 평생 존경해온 사람, 오빠가 지키고 싶었던 사람이 바로 어머니니까요. 내가 아들을 지켜야 한다. 밤 11시. 다은을 돌려보내고 혼자 TV를 켰습니다. 홈쇼핑 채널에서 윤도현의 제품이 광고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손맛을 그대로. 한울 F&B 손칼국수 밀키트. 화면 속 윤도현은 환하게 웃으며 국수를 들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내 손맛을. 저놈이 TV를 껐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꺼지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50년 된 칼을 집어들었습니다. 숫돌 위에 올려놓고 천천히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걱서걱서걱. 칼날이 숫돌에 닿을 때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준호야. 서걱서걱서걱. 엄마가 지켜줄게. 칼날은 점점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새벽 2시. 잠이 오지 않아 일어나 앉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뭘 해야 할까? 물론 너도 알고 있겠지. 아침 7시. 다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다은아, 나야.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준호 좀 데리고 와라. 오늘 당장. 네, 우리 다시 시작한다. 국수집. 어머니, 아들 무너진 거 그냥 볼 수는 없잖아. 엄마가 나서야지. 전화를 끊고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시작이다. 오후 3시. 다은이 준호를 데리고 왔습니다. 준호는 여전히 초췌한 얼굴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준호야, 앉아라. 엄마, 왜 불렀어요? 우리 다시 국수집 연다. 뭐라고요? 너 해고당했잖아. 그럼 엄마랑 다시 시작하면 되지. 엄마, 지금 무슨 소리를? 아니, 너 소리를 들어야지. 저는 준호 앞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다은이 준비한 그 서류들. 다은이가 다 알려줬어. 내가 개발한 거, 대표가 훔쳐간 거, 내가 누명 쓴 거. 엄마, 넌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그런데 왜 내가 무너져야 돼? 준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끝이에요. 업계에서 제 이름은 완전히 끝났어요. 누가 절 믿겠어요? 나는 믿어. 뭐, 나는 내가 만든 국수 맛 알아. 내가 얼마나 정성 들였는지도 알아. 그게 거짓말일 리 없잖아.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근데 어떻게 해요? 저 아무것도 없어요. 너한테는 엄마가 있잖아. 저는 준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시장 한켠에 작은 가게 하나 차리고 진짜 국수 팔자. 내 이름으로. 진짜요? 그래. 그리고 세상한테 보여주는 거야. 진짜가 뭔지. 준호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40대 남자가 엄마 앞에서 아이처럼 울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해볼게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일주일 후. 시장 한켠 비어있던 포장마차 자리에 작은 간판이 걸렸습니다. 진짜 한 그릇 복국수. 간판은 낡았지만 글씨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준호가 직접 썼습니다. 엄마,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래. 좋다. 포장마차는 작았습니다. 테이블 서너 개, 의자 8개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곳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작아도 괜찮아. 진짜니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준호가 육수를 끓이고 제가 면을 뽑았습니다. 며느리 다은은 밑반찬을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이거 이렇게 하면 되나요? 그래, 잘하네. 파는 이렇게 송송 썰어야 돼. 오빠, 불 좀 줄여. 육수가 너무 팔팔 끓어. 아, 알았어.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드는 풍경. 언제 이런 적이 있었을까요? 이것만으로도 벌써 이긴 것 같은데. 오후 12시.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은 없었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불안한 얼굴로 입구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사람이 안 오는데. 괜찮아. 첫날이잖아. 근데 맛있으면 온다. 기다려. 오후 3시. 드디어 첫 손님이 왔습니다. 시장에서 첨가물 가게를 하시는 박 사장님이었습니다. 오, 할매, 여기서 뭐 하시노? 장사 다시 시작했습니다. 하나 드시겠습니까? 그럼, 당연하지. 국수를 말아 내밀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 젓가락 호로록 넘기시더니 눈을 크게 뜨셨습니다. 오, 이거 할매 손맛 그대로네. 근데 뭔가 더 깔끔한디? 아들이 도와줬습니다. 아들. 아, 준호. 오랜만이네. 준호는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사장님. 이야, 준호가 엄마 도우러 왔구만. 효자네, 효자. 박 사장님은 국수를 다 비우시고 엄지를 치켜 세우셨습니다. 할매, 이거 대박 날 것 같은데? 내 친구들한테 소문 낼게. 감사합니다. 첫 손님. 받았다. 저녁 6시. 박 사장님 덕분인지 손님이 조금씩 늘기 시작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할매, 나도 하나. 국수 2그릇이오. 여기 맛있다며? 하나 주이소. 준호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내고 다은은 계산을 하고 저는 육수를 계속 끓였습니다. 이거야. 이 느낌. 밤 9시.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포장마차에 둘러앉았습니다. 하루 매출은 15만 원. 많지 않았지만 준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오늘 재밌었어요. 그래? 다행이다. 사람들이 맛있다고 하니까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 그게 장사지. 다은도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빠, 우리 이거 온라인에도 알려볼까요? 온라인? 네. SNS에 올리면 사람들이 볼 거예요. 요즘은 다들 그렇게 맛집 찾거든요. 준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다은아, 근데 우리가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아니야, 오빠. 우리는 대단해. 진짜니까. 다은은 핸드폰을 꺼내 포장마차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글을 올렸습니다. 대기업의 거지 손맛 대 진짜 시장 할머니 국수. 이렇게 올렸어요. 사람들이 관심 가질 거예요. 그럴까? 네. 요즘 사람들은 진짜를 찾거든요. 진짜. 이틀 후. 다은이 올린 글에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진짜 이야기예요? 대기업이 레시피 훔쳤다고? 어디예요? 가보고 싶은데요. 조회수는 1000명을 넘었습니다. 많지는 않았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여기가 복국수인가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화려한 스카프를 두르고 밝은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반갑습니다. 저는 박영자라고 해요. 시장 FM 라디오 진행자입니다. 라디오요? 네. 저희는 시장 상인분들 이야기를 전하는 작은 라디오 방송국이에요. 요즘 복국수 소문 많이 들었어요. 혹시 방송 나오실 수 있으세요?
방송이요? 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50년 국수 인생, 그리고 아들과 함께 다시 시작한 이야기. 사람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준호가 옆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방송까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겠습니다. 어머니, 준호야, 우리 숨을 이유가 없잖아. 우리가 진짜니까. 박영자 선생은 환하게 웃으며 명함을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오후 3시에 방송국으로 오시면 돼요. 제가 직접 인터뷰할게요. 좋아. 이제 세상한테 말할 시간이다. 다음 날 오후 3시. 시장 FM 방송국은 작은 컨테이너 건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안은 따뜻했고 박영자 선생의 미소는 더욱 따뜻했습니다. 자, 편하게 앉으세요. 긴장 안 하셔도 돼요. 네. 마이크 앞에 앉으니 갑자기 떨렸습니다. 50년 장사하면서 사람은 많이 만났지만 방송은 처음이었습니다. 자,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시장에서 50년간 국수를 말아오신 최말복 할머니십니다. 50년이라. 진짜 길었구나. 할머니, 50년이면 정말 긴 시간인데요. 어떻게 이 일을 계속하셨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그냥 먹고 살려고 했던 거죠.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아들 하나 키우려면 이 일밖에 없었습니다. 아드님을 위해서였군요. 네. 준호가 제 전부였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드님과 함께 다시 가게를 시작하셨다고요? 네. 아들이 회사에서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어떤 일이었나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박영자 선생의 눈빛이 저를 격려했습니다. 말해야 해. 진실을. 아들이 10년 동안 개발한 제품이 있었습니다. 제 칼국수 레시피를 현대화한 밀키트였죠. 그런데 회사 대표가 그걸 통째로 가져갔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대표는 그걸 자기 외조모 레시피라고 거짓말했습니다. 광고도 하고 대박도 났죠. 그런데 제 아들은 오히려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방송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박영자 선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할머니, 그 회사 이름이 뭔가요? 한울 FMB입니다. 대표는 윤도현이라는 사람입니다. 한울 FMB. 그 유명한 밀키트 회사요? 네, 그 회사입니다. 박영자 선생은 잠시 숨을 고르더니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들으셨습니까?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어머니와 아들의 50년 손맛이 대기업에 의해 짓밟혔습니다. 우리는 이 진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그래, 알려야 해. 할머니, 지금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국수를 말아온 이 손이 증거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박영자 선생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할머니, 제가 이 이야기 계속 방송할게요. 매일. 사람들이 알 때까지.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해야 할 일이에요. 약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전하는 게 제 일이니까요. 세상에는 아직 좋은 사람들이 있구나. 사흘 후 포장마차에 손님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라디오 들었어요? 응원합니다. 진짜 국수 먹으러 왔어요. 한울 FMB는 절대 안 사요. 하루 매출이 50만 원을 넘었습니다. 테이블이 모자라서 사람들이 서서 먹었습니다. 준호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냈고 다은은 계산에 쫓기고 저는 쉴 틈 없이 육수를 끓였습니다. 이거야. 이게 진짜 백이지. 밤 11시. 지친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습니다. 다은이 올린 게시글 조회수가 10만을 넘었습니다.
댓글들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한울 FMB 불매운동 동참합니다. 할머니 응원해요. 진짜가 이기는 세상이 되어야죠.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 그런데 그때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왜? 엄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인데? 한울 FMB에서 연락 왔어요. 변호사 통해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대요. 우리 가족 전부. 이놈들이. 다음 날 아침 내용 증명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빨간 봉투 안에는 차갑고 딱딱한 법률 용어들이 빼곡했습니다.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업무방해. 준호는 서류를 떨리는 손으로 읽다가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이거 배상금이 5천만 원이에요. 우리 어떻게 해요? 다운도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어머니, 제 잘못이에요. 제가 온라인에 글을 올려서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 잘못한 거 없어.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엄마, 법적으로. 법이 뭔데? 우리가 거짓말했어? 아니지만 그럼 됐어. 우리는 계속 장사한다. 겁먹으면 지는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물러서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미안한디, 우리도 장사해야 되니께. 한율이 워낙 큰 회사라. 할매, 우리가 응원을 하는디 법적 문제까지는. 손님도 줄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악성 댓글이 달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거도 없는데 대기업 물어뜯기? 할머니 이용한 마케팅 아님? 요즘 이런 식으로 관심 받으려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약자보다 강자 편을 들고 싶어 하는구나. 사흘 후 포장마차는 다시 텅 비었습니다.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고 있었고 다은은 눈물을 참으며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할까요? 준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때문에 엄마까지 이렇게 되는 거. 차라리 제가 사과할게요. 대표한테. 뭐?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그럼 고소 취하해 줄 거예요. 엄마는 상관없다고. 준호야. 엄마, 제가 버틸 수 있어요. 근데 엄마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어요. 제발. 저는 준호의 뺨을 때렸습니다. 따닥. 준호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왜 무릎 꿇어야 돼? 하지만 우리는 진짜야. 진짜가 가짜한테 고개 숙일 이유 없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정말 지는 거니까. 그날 밤 혼자 포장마차에 남았습니다. 빈 테이블 식어버린 육수, 아무도 찾지 않는 국수.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낯선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쯤 되어 보였고 후드를 깊이 눌러쓰고 있었습니다. 죄송한데요. 혹시 복국수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보더니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 최준호 팀장님 아시죠? 아들인데요. 아, 역시. 제가 한울 FMB에서 준호 팀장님이랑 같이 일했던 김민수라고 합니다. 하늘에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저, 말씀드릴 게 있어서 왔어요. 팀장님 계신가요? 지금은 없는데. 그럼 할머니께 말씀드릴게요. 김민수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여기 증거가 있어요. 증거. 네. 팀장님이 개발하신 밀키트 프로젝트 파일이요. 초기 기획서부터 레시피 개발 과정,
시제품 테스트 결과까지 다 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대표님이 이걸 다 자기 이름으로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팀장님한테 누명 씌웠죠. 저 그때 다 봤어요. 근데 무서워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이제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팀장님이 얼마나 힘들어 하셨는지 아니까요? 김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우세요. 팀장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전부 대표 잘못이에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아니에요. 당연한 걸 너무 늦게 한 거죠. 김민수는 USB를 제 손에 쥐어주고 황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증거. 생겼다. 바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당장 와라. 지금 당장. 30분 후 준호와 다은이 달려왔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에요?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하늘에서 내 후배가 왔었다. 김민수라고. 민수가? 이 안에 증거가 다 있대. 내가 개발한 프로젝터 파일.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받았습니다.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십 개의 문서가 나타났습니다. 할머니 손칼국수 밀키트 기획안 마이너스 작성자 최준호. 레시피 개발 일지 마이너스 최준호. 시제품 테스트 결과 마이너스 최준호. 모든 파일에 준호의 이름이 박혀 있었습니다. 이건 이건 준호는 울먹였습니다. 제 파일이에요. 엄마, 제가 3년 동안 만든 파일들. 다은이 옆에서 파일들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 이거면 충분해요. 이게 결정적 증거예요. 정말? 네. 날짜, 작성자, 수정 기록 다 남아 있어요. 대표가 아무리 부정해도 소용없어요. 드디어 싸울 무기가 생겼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것만으론 부족해. 네. 왜요, 어머니? 생각해봐. 우리가 증거를 들이밀면 대표는 뭐라고 할까? 준호가 대답했습니다. 회사 기밀을 유출했다고 하겠죠. 그래. 그리고 민수한테도 피해가 갈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더 많은 목소리야. 다은아, 하늘에서 준호처럼 당한 사람 또 있을까? 다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을 거예요. 대기업이 이런 짓 한두 번 하겠어요? 그럼 찾아봐. 그 사람들. 네. 우리 혼자 싸우면 져. 하지만 여럿이 모이면 달라질 거야. 집단의 힘. 그게 필요해. 다음 날부터 다은은 온라인 커뮤니티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울 F&B에서 퇴사한 직원들의 이야기, 부당 대우를 받았다는 제보들. 하나씩 찾아갔습니다. 일주일 후, 작은 카페에 5명이 모였습니다. 모두 한울 F&B에서 일했다가 쫓겨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는 신제품 아이디어를 냈는데 대표가 자기 거라고 했어요. 저도요. 3년 개발한 소스 레시피를 빼앗겼어요. 저는 내부 고발하려다가 해고당했어요. 모두 같은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싸워요. 이제 더 이상 당하지 말고. 하지만 상대는 대기업이에요.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모두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50년 장사했습니다. 그동안 배운 게 있어요. 진짜는 절대 안 무너진다는 거요. 우리는 진짜입니다. 진짜로 일했고, 진짜로 만들었고, 진짜로 당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한편 그 시각, 한울 F&B 대표실. 윤도현은 비서로부터 보고를 받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복국수 관련 온라인 여론이 다시 들끓고 있습니다. 뭐? 최준호 씨와 함께 일했던 직원들이 연대하고 있다는 소문이.
윤도현은 책상을 탁 쳤습니다. 그깟 할머니 하나가 뭘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대표님,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두면 윤도현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그럼 확실하게 밟아버리자. 네, 법무팀 총동원해서 전부 고소해. 복국수뿐만 아니라 그 라디오 여자, 온라인에 글 쓴 사람들까지 전부. 대표님, 그건 너무... 닥쳐. 내 말대로 해. 이 정도로 물러설 내가 아니지. 며칠 후 박영자 선생에게도 고소장이 날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은이 올린 게시글에 댓글을 단 사람들에게도 경고장이 발송되었습니다. 시장은 다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할매, 이러다 우리까지 고소당하는 거 아니가. 너무 무서운디. 상인들은 하나둘 포장마차에서 멀어졌습니다. 밤 포장마차. 준호는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야. 엄마까지, 민수까지, 다은이까지. 다들 저 때문에. 준호야. 저는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넌 잘못한 거 없어. 우리는 진실을 말했을 뿐이야. 하지만 포기하면 정말 지는 거야. 버텨. 아직 끝이 아니야. 그날 밤 다은이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두꺼운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찾았어요. 뭘? 한울 FMB의 과거 10년치 부당해고 기록이요. 준호 오빠만이 아니에요. 수십 명이 똑같은 일을 당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내부 고발 준비된 직원들도 있어요. 이제 우리 혼자가 아니에요. 다은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반격할 때예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박영자 선생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고소장이 들려 있었지만 얼굴에는 오히려 웃음이 번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왔어요? 나한테도 왔어요. 네? 고소장이요. 명예훼손이래요. 하하. 선생님, 웃을 일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할머니. 이건 우리가 제대로 찔렀다는 증거예요. 놈들이 겁먹었다는 뜻이죠. 박영자 선생은 고소장을 탁자에 내려놓으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 오늘 특집 방송 갑니다. 한울 FMB의 진실이라는 제목으로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면 어때요? 이게 제 일이에요. 약자들의 목소리를 세상에 알리는 것. 이 사람은 정말 용감하구나. 오후 3시 시장 FM 생방송이 시작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은 특집 방송입니다. 한울 FMB 여러분 아시죠? 그 유명한 할머니 손칼국수 밀키트 회사. 저는 집에서 라디오를 켜고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그 대표의 외조모가 과연 정말 국수집을 운영했을까요? 시작됐다. 저희가 취재한 결과 윤도현 대표의 외조모는 평생 음식점과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 그 레시피는 어디서 나온 걸까요? 라디오에서 박영자 선생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바로 최말복 할머니의 50년 레시피를 그 아들 최준호 씨가 10년간 현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회사 대표는 이를 통째로 훔치고 준호 씨에게는 누명을 씌워 해고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똑똑히 말해주다니. 청취자 여러분, 이건 단순한 회사 내 갈등이 아닙니다. 한 가족의 50년 삶이 대기업에 의해 짓밟힌 사건입니다. 그때 라디오 방송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네, 청취자분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말씀하세요. 저도 한울 FMB에서 일했었어요. 응? 제 아이디어도 대표가 가져갔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최준호 팀장님도 그랬다니. 그렇습니다. 여러분만이 아닙니다. 지금 저희에게 수십 건의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전화는 이어졌습니다. 하나, 둘, 셋. 저도 당했어요.
저는 3년 개발한 소스를 빼앗겼어요. 저는 내부 고발하려다 해고당했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방송이 끝나고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준호야. 엄마, 들었어요? 라디오. 응. 들었다. 사람들이 저만 당한 게 아니었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길 수 있을까요? 이긴다. 네.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이제 알았잖아. 세상에는 아직 정의가 살아있어. 저녁 7시. 포장마차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라디오를 듣고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할머니, 응원합니다. 한울 절대 안 삽니다. 진짜가 이겨야죠. 국수를 주문하는 사람들로 가게가 북적였습니다. 준호는 정신없이 국수를 말아내고 다은은 계산을 하고 저는 육수를 끓였습니다. 다시 살아나고 있어. 밤 10시. 다은이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어머니, 보세요. 온라인이 난리예요. 화면에는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습니다. 한울 FMB 불매운동 동참. 복국수 가야지.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조회수는 50만을 넘었고 공유는 1만 건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요, 어머니. 언론사에서 연락 왔어요. 언론사? 네. 지역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했어요. 내일 저녁 뉴스에 나간대요. 준호가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지역 방송. 정말요? 응. 그리고 서울에 있는 큰 방송국에서도 관심 보인대. 세상이 우리 편이 되고 있어. 하지만 그 순간 준호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최준호 씨죠? 한울 FMB 법무팀입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금 하시는 행동 전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명예훼손에 업무방해까지 추가될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만두시는 게 좋을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가족들만 힘들어집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준호는 창백한 얼굴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준호야. 저는 준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겁먹지 마. 우리가 틀린 게 아니야. 하지만 라디오 들었잖아. 우리 혼자가 아니야. 사람들이 우리 편이야. 이제 물러설 수 없어. 다음 날 저녁. 지역 방송국 뉴스에 저희 이야기가 나갔습니다. 재래시장의 한국숙집 할머니가 대기업의 부당함에 맞서고 있습니다. 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면에는 복국수 포장마차가 비춰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국수를 말아내는 모습. 69세 최말복 씨. 50년간 이 자리에서 국수를 말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레시피가 대기업에 의해 도용당했습니다. 인터뷰 장면이 나왔습니다.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한결같이 국수를 말아온 이 손이 증거입니다. 한울 FMB 측의 입장을 물었으나 법적 대응 중이라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달랑달랑 달랑달랑. 할머니, TV 봤어요? 응원합니다. 복국수 어디예요? 가고 싶어요. 한울 절대 안 삽니다. 준호는 울먹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믿어주고 있어. 그날 밤 한울 FMB 대표실. 윤도현은 노트북 화면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복국수 관련 기사가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이 할멈이! 책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가도 떨어지고 있고. 닥쳐! 내가 모를 것 같아! 윤도현은 전화를 들었습니다. 법무팀장, 지금 당장 기자회견 준비해! 내가 직접 나선다! 대표님, 지금 나서시면 오히려. 내 말대로 해! 이 정도로 물러설 내가 아니야! 할멈, 내가 원한 게 전쟁이지! 좋아해주지!
이틀 후 한울 FMB 본사 대회의실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수십 명의 기자들이 자리를 채웠고 윤도현은 단상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울 FMB 대표 윤도현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최근 일부에서 저희 회사에 대한 악의적인 루머를 퍼뜨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명확히 해명하고자 합니다. 윤도현은 서류를 꺼내 들었습니다. 저희 할머니 손칼국수 밀키트는 제 외조모님의 레시피를 바탕으로 한 제품입니다. 여기 외조모님이 운영하셨던 식당의 사업자 등록증과 레시피 공책이 있습니다. 거짓말이야. 저는 집에서 생중계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준호 전 직원은 기밀 유출 시도로 정당하게 해고되었습니다. 이는 사내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그럼 최말복 할머니의 주장은 거짓인가요? 그렇습니다. 안타깝게도 일부에서 저희 회사를 음해하기 위해 노인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사람이 저렇게까지.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그때 준호가 옆에서 소리쳤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이라고. 준호야, 진정해. 엄마, 저 사람 지금 엄마를 이용당한 노인이라고 했어요. 우릴 음해범으로 만들었어요. 다운도 분노에 떨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건 너무해요. 그래. 이건 너무하지.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네. 어머니, 무슨. 저 사람이 저렇게 나온다는 건 우리가 제대로 찔렀다는 뜻이야. 박영자 선생님 말이 맞았어.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다은아, 우리도 기자회견 한다. 네. 내일 당장. 포장마차 앞에서. 하지만 어머니, 저희는 준비도 안 됐고. 준비는 됐어. 50년이 준비야. 이제 정면으로 맞선다. 다음 날 오후 3시 복국수 포장마차 앞에 기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지역 방송국뿐만 아니라 서울의 대형 언론사에서도 왔습니다. 저는 낡은 앞치마를 두르고 칼을 손에 쥐고 섰습니다. 할머니, 한울 FMB 대표가 거짓말이라고 했는데요. 거짓말은 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똑똑히 말했습니다. 이 칼 보이시죠? 50년 된 칼입니다. 이 칼로 수만 그릇의 국수를 말아왔습니다. 칼을 카메라 앞에 들어 올렸습니다. 손맛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 아들은 그 손맛을 이어받았을 뿐입니다. 그걸 훔쳐간 사람이 누구인지 세상이 판단할 겁니다. 한울 대표는 증거가 있다고 했는데요. 증거요? 저는 웃었습니다. 저 사람 외조모가 언제 어디서 국수집을 했는지 물어보세요. 상호가 뭐였는지 주소가 어디였는지 대답 못할 겁니다. 할머니는 증거가 있으신가요? 있습니다. 다은이 옆에서 USB를 꺼내 들었습니다. 여기 제 남편이 10년간 개발한 프로젝트 파일이 전부 들어 있습니다. 날짜, 작성자, 수정 기록 모두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준호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와 함께 한울 FMB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직원들이 오늘 함께 증언하기로 했습니다. 포장마차 뒤에서 5명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한울에서 일했던 전직 직원들이었습니다. 저희 모두 대표에게 아이디어를 도용당했습니다. 저는 3년 개발한 레시피를 빼앗겼습니다. 저는 내부 고발하려다 해고당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들을 향했습니다. 이거야. 이제 세상이 볼 거야.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69세 늙은 여자입니다. 배움도 없고 가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50년 손맛과 무너진 아들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대표님, 당신이 뭘 가져가든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제 아들의 명예는 못 가져갑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아. 기자회견이 끝난 그날 밤
뉴스는 저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래시장 국수집 할머니 vs 대기업 대표. 진실 공방 계속. 한울 F&B 전직 직원들 집단 증언. 우리도 당했다. 준호는 뉴스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해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네. 저 사람들 이대로 물러설 리 없어. 싸움은 이제부터야. 예상은 적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울 F&B는 전면 공세에 나섰습니다. 대형 로펌 정도법률 사무소를 선임하고 저희 가족 전원을 상대로 10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0억? 준호는 서류를 보며 기절할 듯 했습니다. 엄마, 이거 우리 평생 벌어도 못 갚는 돈이에요. 엄마, 제가 항복할게요. 제가 잘못했다고 할게요. 안 돼. 하지만 지금 항복하면 정말 다 끝나는 거야. 넌 평생 거짓말쟁이로 살아야 돼. 절대로. 무릎 꿇을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매, 미안한데 10억이라니? 우리가 어떻게 도와줘? 할매, 법적 문제는 우리가 나설 수 있는 게 아니잖아. 할매, 그냥 합의하는 게 낫지 않겠어? 포장마차 앞은 다시 텅 비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강자 편이구나. 온라인도 돌아섰습니다. 한울 F&B가 고용한 여론 조작 업체가 움직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증거가 부족함. 할머니 과장된 듯. 10억 소송? 할머니가 감당 못할 텐데 무리수 둔 거 아님? 대기업 상대로 이기기 힘들다는 건 상식. 조회수는 떨어지고 댓글은 냉소로 가득 찼습니다. 세상이 다시 우리를 버리고 있어. 일주일 후 박영자 선생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선생님, 저 말복입니다.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선생님마저. 저녁 포장마차. 하루 종일 손님이 한 명도 오지 않았습니다. 육수는 식어버렸고 매는 굳어버렸습니다. 준호는 의자에 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엄마, 우리 진 거예요. 10억. 평생 벌어도 못 갚아요. 우리 집도 팔아야 할 거예요. 다운도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온라인에 글만 안 올렸어도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만들었어.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왔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핏기 없는 입술, 힘없이 처진 어깨. 나는 뭘 한 걸까?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무리한 걸까? 아들을 지키려다가 오히려 망친 건 아닐까? 눈물이 흘렀습니다. 69년을 살면서 남편 장례식 이후 처음으로 우는 것이었습니다. 미안해. 준호야. 새벽 2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똑똑똑. 문을 열자 박영자 선생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상처투성이었고 팔에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할머니, 미안해요. 연락 못 드려서. 무슨 일이에요? 그 팔은? 한울에서 사람 보냈어요. 방송국 앞에서. 뭐라고? 협박당했어요. 그만 방송하라고. 안 그러면 가만 안 둔다고. 박영자 선생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겁먹었어요. 방송도 중단하고 숨어 있었어요. 할머니한테 연락도 못 드리고. 선생님. 하지만 안 되겠더라고요. 이대로 있으면 제가 제 자신을 용서 못할 것 같았어요. 박영자 선생은 가방에서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여기 협박받을 때 녹음한 거예요. 한울 직원이 분명히 말했어요. 대표님 지시라고. 증거. 하나 더 생겼다. 할머니, 저 다시 방송 시작할게요.
끝까지 함께 할게요. 선생님,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괜찮아요. 전 원래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부당한 권력에 맞서는 거요. 고마워요. 정말로. 하지만 기쁨도 잠시, 다음날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준호에게 경찰 출석 요구서가 날아온 것입니다. 엄마, 저 조사 받으러 가야 해요. 무슨 조사? 기밀 유출 혐의래요. 하늘에서 고소했대요. 이 사람들이 끝까지. 다은이 분노로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너무해요. 이미 부당해고 인정받았잖아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별개 사안이래. 경찰서로 가는 차 안. 준호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엄마, 제가 엄마 말 안 듣고 그냥 포기할 걸 그랬어요. 준호야. 엄마까지, 다은이까지, 박 선생님까지 다 저 때문에 힘들어지는데. 너 때문이 아니야. 네, 윤도현 때문이지. 너가 뭘 잘못했어. 아들아, 넌 잘못한 게 없어. 경찰 조사는 4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준호는 지친 얼굴로 나왔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와야 돼요. 그래.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갑자기 차를 세웠습니다. 엄마, 저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준호야. 10억 빚 경찰 조사 사람들 비난. 전 이제 한계예요. 준호는 운전대에 이마를 기댄 채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발 그만하고. 저는 준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준호야, 엄마가 있잖아. 하지만 우리 이미 여기까지 왔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아니, 사실은 나도 모르겠어. 이게 옳은 길인지. 그날 밤 포장마차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을 켜놓았지만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앉아 50년 된 칼을 갈았습니다. 서걱. 정말 이대로 끝나는 건가?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뒤돌아보니 다은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손에는 두꺼운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머니, 방법을 찾았어요. 뭐? 한울 FMB의 과거 10년간 부당행위 기록이요. 준호 오빠만 당한 게 아니에요. 다은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아이디어 도용 47건, 부당해고 23건, 횡령 의심 사례 8건. 전부 증거와 증인이 있어요. 어떻게? 일주일 동안 잠도 안 자고 찾았어요. 퇴사자들 하나하나 다 만나봤어요. 그리고 다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들 기다리고 있었어요. 누군가 먼저 나서주기를. 우리가 그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가 혼자가 아니었구나. 어머니, 이제 반격할 시간이에요. 제대로. 다은의 눈빛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래. 아직 끝이 아니야. 다음 날 아침.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한울 FMB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던 사람들. 23명이었습니다. 저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상처를 안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글썽이고 어떤 이는 주먹을 쥐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희 정말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젊은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정직하게 답했습니다. 하지만 안 싸우면 평생 후회할 겁니다. 저는 그게 싫었습니다. 그래. 후회하며 사는 것보다는. 저도 그래요. 5년 동안 개발한 제품을 빼앗기고 아무 말도 못했어요.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저는 내부 고발하려다 협박당했어요. 가족을 건드리겠다고. 저는 누명 쓰고 쫓겨났어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죠. 23개의 이야기가 쏟아졌습니다. 모두 같은 고통, 같은 분노, 같은 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럼 함께 싸웁시다. 저는 그들의 손을 하나하나 잡았습니다.
혼자는 약하지만 우리가 모이면 강합니다. 우리는 이제 혼자가 아니야. 사흘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앞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카메라가 일제히 저희를 향했습니다. 저는 23명과 함께 법원 계단을 올랐습니다. 할머니, 오늘 집단 소송 제기하신다고요? 네. 한울 FMB를 상대로 지난 10년간의 부당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금액이 얼마나 되나요? 200억 원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습니다. 200억이면 한울 FMB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인가요?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입니다. 우리는 그저 정당한 보상을 요구할 뿐입니다. 이제 정면 승부다. 소장을 접수하는 순간 준호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떨려요. 나도 떨린다. 하지만 괜찮아. 왜요? 우리가 틀리지 않았으니까. 진실은 결국 이기니까. 그날 저녁 뉴스는 저희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할머니, 대기업 상대로 200억 원 집단 소송. 한울 FMB 10년 부당행위 폭로, 피해자 23명 연대. 온라인 댓글이 폭발했습니다. 이거 대박 사건이다. 한울 이제 끝났네. 할머니 응원합니다. 세상이 다시 우리를 보고 있어. 하지만 윤도현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대표님,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합니다. 주가가 폭락하고 있고 거래처들도 계약 취소를 검토 중입니다. 윤도현은 책상을 쳤습니다. 그까짓 할멈 하나가. 대표님, 이제는 할머니 하나가 아닙니다. 23명이 연대했고 언론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라고? 합의하란 말이야. 그게 최선일 수 있습니다. 윤도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냉소를 지었습니다. 좋아, 합의하자. 대신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최말복 할멈만은 절대 용서 안 한다. 끝까지 짓밟아버린다. 복수심. 그게 널 무너뜨릴 거야. 일주일 후 한울 FMB 측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의를 제안하고 싶습니다. 23명 전원에게 각각 2억 원씩 총 46억 원을 지급하겠습니다. 46억? 준호는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엄마, 이거면 우리 빚도 다 갚고. 하지만 변호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최말복 씨와 최준호 씨는 제외입니다. 뭐라고요? 나머지 21명에게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소송을 전면 취하해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준호가 분노에 떨며 소리쳤습니다. 이게 말이 돼요? 우리만 빼고? 한울 측에서는 주동자를 용서할 수 없다고 합니다. 다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분들 의견도 들어봐야죠. 그날 밤 다시 커뮤니티 센터에 모였습니다. 합의 제안을 전하자 사람들은 술렁였습니다. 이요. 그 돈이면 제 빚 다 갚을 수 있어요. 저도 가족 먹여 살려야 하는데. 그래. 그럴 수밖에 없지. 한 중년 남성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합의하고 싶어요. 제 아이가 아파서 치료비가 필요해요. 저도요.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둘 손을 들었습니다. 결국 21명 중 17명이 합의를 원했습니다. 그래. 당연하지. 사람들은 살아야 하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습니다. 합의하십시오. 할머니, 여러분은 충분히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삶을 사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저는 괜찮습니다. 원래 혼자 시작한 싸움이었으니까요. 처음부터 혼자였어. 하지만 4명이 남았습니다. 김민수 그리고 3명의 젊은 직원들. 할머니, 저희는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왜요? 여러분도 돈이 필요하실 텐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정의요. 민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물러서면 한울은 계속 이런 짓을 할 겁니다. 누군가는 끝까지 싸워야 해요. 고맙습니다. 정말로. 합의가 성사되고 집단 소송은 사실상 무너졌습니다. 언론은 다시 냉소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할머니의 한계. 결국 돈 앞에 무너진 연대. 200억 소송 17명 이탈로 동력 상실. 한울 F&B 합의로 위기 넘겨. 또 다시. 혼자가 됐구나.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은아, 준호야, 민수야. 네 사람을 불러 모았습니다. 우리 5명이라도 끝까지 간다. 법정에서 진실을 밝힌다. 하지만 엄마, 이제 우리 혼자예요. 혼자면 어때? 우리가 진짜잖아. 진짜는 혼자여도 이긴다. 재판 전날 밤, 저는 잠이 오지 않아 포장마차에 나왔습니다. 50년 된 칼을 다시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욱. 내일 모든 게 결정되겠지. 그때 누군가 나타났습니다. 박영자 선생이었습니다. 할머니, 혼자 계세요? 선생님. 내일 재판이죠? 저도 증인으로 서겠어요. 하지만 위험하지 않겠습니까? 위험하면 어때요? 전 원래 이런 걸 하던 사람이에요. 박영자 선생은 옆에 앉으며 웃었습니다. 할머니 아세요?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저도 옛날에 당했거든요. 부당하게. 그때 아무도 제 편이 되어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짐했죠. 나만큼은 약자 편에 서자고. 나만큼은 진실 편에 서자고. 박영자 선생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길 거예요. 진짜는 결국 이기니까요. 그래. 진짜는 이긴다. 재판 당일.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습니다. 언론, 시민들, 그리고 한울 F&B 측 변호사들. 윤도현도 직접 출석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했습니다. 지금부터 채말복 외사인 대한울 F&B 손해배상 청구 사건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시작됐어. 원고 측 변호사가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먼저 피고 한울 F&B가 10년간 자행한 아이디어 도용 사례를 제출합니다. USB에 담긴 프로젝터 파일들, 내부 문서들, 증인 진술서. 모든 것이 법정에 공개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피고 대표 윤도현이 주장한 외조모 레시피가 허위임을 증명하겠습니다. 변호사는 사업자 등록증 검색 기록, 윤도현 외조모의 경력 증명서를 제출했습니다. 피고 대표의 외조모는 평생 음식업과 무관한 삶을 사셨습니다. 따라서 외조모 레시피는 허위입니다. 한울 측 변호사가 반박했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외조모께서 사업자 등록 없이 집에서 하신 일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외조모분의 성함과 거주지, 레시피 원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쟁이는 결국 들통나는 법이지. 증인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제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본인이 개발한 칼국수 레시피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50년 전 남편과 함께 개발한 레시피입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육수는 사골과 멸치, 다시마를 7대 2대 1 비율로 섞습니다. 8시간 끓이고 중간에 한번 기름을 걷어냅니다. 면은 밀가루와 소금, 달걀을 섞어 직접 반죽합니다. 숙성은 최소 3시간. 모든 레시피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이 레시피를 아들 최준호가 어떻게 알게 되었나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봐왔습니다. 그리고 대학 졸업 후 3년간 함께 가게에서 일했습니다. 준호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증인, 한울 F&B에서 어떤 제품을 개발했습니까? 어머니의 칼국수 레시피를 간편식으로 만드는 프로젝트였습니다. 3년간 개발했습니다. 그 과정을 설명해 주세요. 준호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레시피 수정 과정, 시제품 테스트, 포장 디자인까지. 그럼 피고 대표 윤도현은 이 과정에 어떻게 관여했습니까?
아무 관여도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최종 보고만 받았을 뿐입니다. 그래. 진실은 하나야. 다음으로 김민수가 정원대에 섰습니다. 증인,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봤습니까? 네. 저는 최준호 팀장의 부팀장이었습니다. 모든 과정을 함께 했습니다. 대표는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없었습니다. 대표는 프로젝트가 성공한 후에야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팀장님을 해고하고 프로젝트를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영자 선생이 정원대에 섰습니다. 증인, 한울 F&B로부터 협박을 받았다고 하셨죠? 네. 방송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협박을 받았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박영자 선생은 녹음 파일을 제출했습니다. 법정의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박영자 씨, 방송 그만하는 게 좋을 겁니다. 대표님 지시예요. 안 그러면 뭐,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라 충고예요. 큰 회사 건드리면 안 좋아요. 당신 가족까지. 법정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가 윤도현을 바라봤습니다. 피고 대표 변명하시겠습니까? 윤도현은 창백한 얼굴로 일어섰습니다. 저는 그런 지시 한 적 없습니다. 그럼 녹음 속 대표님 지시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건 그 직원이 임의로 협박을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럼 그 직원은 누구입니까? 윤도현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짓말은 거짓말로 덮을 수 없어.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 한울 F&B는 원고들에게 총 50억 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할 것을 명합니다. 50억? 또한 피고 대표 윤도현은 사기, 횡령, 협박 혐의로 검찰에 송치합니다.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원고 최말복, 최준호는 무죄. 피고의 명예훼손 소송은 기각합니다. 쿵. 판사가 망치를 내리쳤습니다. 이겼다. 우리가 이긴 거야. 준호가 저를 끌어안으며 울었습니다. 엄마, 우리 이겼어요. 다은도 민수도 박 선생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50년 만이구나. 법정을 나서는 윤도현을 봤습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초라한 모습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판결 다음 날 뉴스는 저희 승리로 도배되었습니다. 재래시장 할머니 대기업 상대 승소 50억 배상 판결. 한울 F&B 대표 윤도현 사기 횡령 혐의로 구속. 진실은 이긴다. 69세 할머니가 보여준 용기. 포장마차 앞에는 다시 줄이 섰습니다. 할머니, 축하합니다. 국수 한 그릇 주세요. 할머니 덕분에 희망을 봤어요. 저는 묵묵히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50년간 해온 대로 정성을 다해서. 이게 내 자리야. 일주일 후 시장 상인회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열어주었습니다. 할매, 대단하십니다. 진짜 멋있어요. 할매가 우리 시장의 자랑입니다. 박 사장님이 소주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할매, 건배. 할매 덕분에 우리 시장이 유명해졌어요.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아들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준호는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몇 달 만에 보는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이 웃음,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혼자 남았을 때 저는 갑자기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50억. 평생 벌어도 못 벌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았습니다.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긴 것 같지? 그런데 왜 이렇게 허전할까? 며칠 후 한울 F&B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구조조정 중인 회사가 준호에게 복직을 제안한 것입니다. 엄마, 회사에서 다시 오래요. R&D 본부장으로. 정말? 네.
그리고 제대로 된 사과와 함께 준호는 서류를 보여주었습니다. 복직 제안서, 사과문, 그리고 명예회복 약속. 엄마, 어떡해요? 다시 가야 할까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준호가 원하는 게 뭘까? 준호야,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니? 엄마랑 국수집 하는 거요. 정말? 네. 회사 다닐 때는 몰랐는데 엄마랑 국수 만들 때가 제일 행복했어요. 준호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옆에서 엄마 손맛 이어가는 게 제 꿈이었나 봐요. 그래. 그거였구나. 그럼 우리 제대로 해보자. 국수집. 네. 복국수를 키우는 거야. 제대로 된 가게로. 이제 새로운 시작이야. 한 달 후 시장 한켠에 새로운 가게가 문을 열었습니다. 복국수 본점. 작지만 깔끔한 가게였습니다. 테이블 10개, 깨끗한 주방, 그리고 벽에는 50년 전 낡은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오픈 첫날 줄이 시장 밖까지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국수 먹으러 왔어요. 할머니 손맛 꼭 먹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국수를 말아냈고 준호는 육수를 끓이고 다은은 서빙을 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일하는구나.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교도소 수의를 입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수의는 아니고 정장이지만 어딘가 초라해 보이는 남자. 윤도현이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난 모양이었습니다. 대표님? 준호가 놀라 일어섰습니다. 윤도현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할머니 최준호 씨,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제가 사과하러 왔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윤도현은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호 씨, 당신이 10년 동안 쌓아온 것을 제가 훔쳤습니다. 당신의 명예를, 당신의 인생을 짓밟았습니다. 할머니, 50년 손맛을 거짓으로 포장했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윤도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준호는 주먹을 쥐고 떨고 있었습니다. 대표님, 아니, 윤도현 씨, 전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다를지도 몰라요. 준호는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윤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무릎 꿇은 그 남자는 더 이상 그만한 대기업 대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모든 것을 잃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누군가의 아들이었겠지. 누군가의 남편이고 어쩌면 아빠였을지도. 저는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국수를 말기 시작했습니다. 면을 삶고 육수를 붓고 고명을 올렸습니다. 한 그릇을 완성해서 윤도현 앞에 내밀었습니다. 일어나서 드세요. 할머니! 배고프면 아무 생각도 안 나요. 일단 드세요. 윤도현은 떨리는 손으로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젓가락 넘기는 순간 그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맛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게 진짜 손맛이었구나. 윤도현은 국수를 먹으며 계속 울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앉아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적어도 그럴 기회는 있어야 해. 국수를 다 먹은 윤도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윤도현 씨. 네. 용서는 제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있는 건 당신이 해야 할 일입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신이 저지른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야 다시는 그러지 않으니까요. 윤도현은 한참을 서 있다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준호가 옆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아요? 괜찮아. 근데 왜 국수를 주신 거예요?
그 사람도 배고플 테니까. 그리고 국수는 배고픈 사람을 위한 거야. 그게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쁜 사람이든 손맛은 차별하지 않으니까. 6개월 후 복국수는 시장을 넘어 유명해졌습니다. 준호는 복국수 2호점, 3호점 오픈을 제안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본점 하나면 충분해. 왜요, 엄마? 많이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제대로 하나 파는 게 중요하지. 그게 진짜니까.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복국수 협동조합을 만든 것입니다. 시장의 다른 노포 식당들과 함께 진짜 손맛을 지키는 연합을 만들었습니다. 할매,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 다 같이 손맛 지킵시다. 전국의 시니어 요식업자들이 하나둘 참여했습니다. 복국수 협동조합은 점점 커졌고 대기업이 아닌 진짜 손맛이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야. 1년 후 복국수 본점 앞에는 여전히 줄이 섰습니다. 저는 주방에서 국수를 말아내고 준호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다은은 협동조합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사를 마치고 세 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엄마, 오늘도 대박이었어요. 그래. 고생했다. 엄마, 근데 이제 쉬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나이도 있으시고. 아직 멀쩡해. 이 손 좀 봐. 아직 떨리지도 않아. 손을 펼쳐 보였습니다.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손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그래도 준호야, 내가 쓰러질 때까지 국수 말 거야. 그게 내 인생이니까. 이게 내 자리니까.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와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이 사준 이 시계는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째깍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잘 키운 것 같지? 준호는 이제 웃고 있어. 그걸로 됐어. 거울을 봤습니다. 70을 바라보는 얼굴.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눈빛만큼은 50년 전처럼 맑았습니다. 나는 후회하지 않아. 다음 날 아침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떴습니다. 50년을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 몸이 시계보다 정확했습니다. 손목시계를 차고 앞치마를 두르고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복국수 본점. 간판은 새로 만들었지만 옆에는 50년 된 낡은 간판도 함께 걸려 있었습니다. 옛것과 새것이 함께 가는 거야. 가게 문을 열고 칼을 갈기 시작했습니다. 서억 서억 서억. 50년 된 칼은 여전히 날카로웠습니다. 무딘 건 칼이 아니라 사람 마음이지. 육수를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사골, 멸치, 다시마. 비율은 제 머릿속에만 있었습니다. 이 손맛. 준호가 이어가겠지. 그리고 준호 아이가 또 이어가겠지. 그렇게 계속 이어지는 거야. 오전 10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국수 하나요?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국수를 말아 내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와, 역시 할머니 국수는 최고예요. 감사합니다. 그래. 이게 내 인생이야. 점심 장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데 우편물이 도착했습니다. 교도소에서 온 편지였습니다. 발신인은 윤도현. 편지를 열었습니다. 할머니께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는 여기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주신 국수 한 그릇을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제가 평생 먹어본 어떤 음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했는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할머니 출소하면 다시 국수 한 그릇 먹어도 될까요? 그때는 제가 돈을 내고 제대로 먹겠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 다시 한번 제대로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람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할머니께서 그러셨죠. 저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윤도현 올림.
편지를 다 읽고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다시 시작해. 사람은 언제나 다시 시작할 수 있으니까. 편지를 서랍에 넣고 다시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오후 손님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국수 3그릇이요. 저도 하나요. 할머니 정말 맛있어요. 저는 묵묵히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50년간 해온 대로 정성을 다해서 손맛을 담아서 이게 내 인생이야. 이게 진짜야. 저녁 무렵 준호와 다은 그리고 손주 하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할머니, 저예요. 3살배기 손주가 뛰어왔습니다. 우리 강희, 할미 보러 왔어? 응. 할미 국수 먹으러 왔어. 그래, 할미가 맛있는 거 해줄게. 손주를 위해 국수를 말아냈습니다. 작은 그릇에 아이가 먹기 좋게 면을 짧게 잘라서. 와, 맛있다. 손주는 호로록 국수를 먹었습니다. 이 아이도 언젠가 이 맛을 기억하겠지. 그리고 또 누군가에게 이어주겠지. 그게 손맛이 이어지는 거야. 해가 지고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주방을 정리하며 50년 된 칼을 바라봤습니다. 수만 번 갈아도 여전히 날카로운 칼. 이 칼처럼 나도 살았어. 무뎌지지 않고 끝까지 날카롭게. 불을 끄고 가게를 나섰습니다. 시장 골목은 고요했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쓸쓸하게 바닥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니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손목시계를 바라봤습니다. 제깍제깍. 5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정확하게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여보, 나 잘했지? 준호 지켰어. 손맛 지켰어. 그리고 나 자신도 지켰어. 별이 빛나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이제 후회 없어. 나는 진짜로 살았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